가끔 우리 마음속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과 행동이 떠오릅니다. 그럴 땐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요즘 애들은 왜 저럴까? 우리 때는 안 그랬는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손자, 손녀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이 때론 잘못 전달될 수 있는 순간들을 다룹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아마 이래서 그랬구나 하는 마음의 변화가 생기실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자주 하게 되는 말, 하지만 조심해야 할 말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너 왜 이렇게 말랐니? 밥 좀 먹어야지. 이 말은 사실 걱정에서 시작된 말입니다. 그런데 아이의 귀에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내 모습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나? 내가 이렇게 생긴 게 문제인가? 사춘기나 성장기 아이들은 자신의 외모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특히 몸에 대한 지적은 자존감을 크게 흔들 수 있죠. 이런 말 대신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밥 잘 먹고 있니? 혹시 힘든 일은 없니? 마음을 먼저 묻는 말이 진짜 사랑으로 다가갑니다. 너는 왜 너희 엄마처럼 말대꾸를 하니? 이 말에는 두 가지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는 표현이고, 둘째는 자녀에게까지 비난의 화살이 가는 말입니다. 아이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결국 자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면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이 깊어집니다. 이런 말들은 결국 가족 전체의 분위기를 해치게 되죠. 만약 아이가 예의 없이 굴 때는 이렇게 말해보세요. 할머니가 조금 속상하구나. 그런 말투는 듣기 어렵단다.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되 누구를 비난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어. 이 말도 자주 듣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말이 반복되면 아이들은 자신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세대 간의 벽이 더 두꺼워지기도 하죠. 사실 아이들도 예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저 표현하는 방식이 다를 뿐이죠. 어른이 먼저 다가가고 이해하려는 모습이 오히려 아이들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너희 엄마는 안 그랬어. 너는 왜 그래? 이 말은 자녀와 손주의 비교가 동시에 담긴 말입니다. 아이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녀 입장에서는 아이를 향한 지적이 자기 탓으로 들리게 되죠.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비교보다는 공감으로 풀어보세요. 할머니도 내 엄마 키울 때 많이 서툴렀단다. 그 시절엔 이런 일이 있었어. 너도 이해가 되니? 아이도 자녀도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너희 엄마 아빠는 너의 교육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이 말은 듣는 사람 모두를 상처 입히는 말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를 불신하게 만들고 자녀에게는 부모로서의 책임감에 상처를 입히죠. 결국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해보는 건 어떨까요? 요즘 너희 엄마 아빠도 많이 바쁜가 보구나. 혹시 너도 그게 조금 속상했니? 관심과 걱정이 비난이 되지 않도록 언어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는 왜 그렇게 게으르니? 이 말도 쉽게 나오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자신이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게으름의 이면에는 무기력이나 자신감 부족이 숨겨져 있기도 합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아이도 무언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답니다. 이럴 땐 요즘 피곤한 일은 없었니? 혹시 무슨 고민이 있니? 이런 말이 훨씬 큰 위로가 됩니다. 너가 그렇게 하니까 엄마가 힘든 거야. 이 말은 무심코 나온 말일 수도 있지만 아이에게 큰 죄책감을 안길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족의 행복을 무너뜨린다는 불안감을 심어주기도 하죠. 어른의 감정을 아이가 떠안는 순간 그 아이는 마음속에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그런 아이의 모습이 아니겠지요. 감정을 전달할 땐 할머니도 너가 엄마를 도와주면 기분이 참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바꿔보면 부담감보다 자긍심이 먼저 생깁니다. 할아버지 말씀엔 대답도 안 하니? 이 말은 어른으로서 권위를 지키려는 말이지만 아이 입장에서는 위협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대답을 강요하기보다는 아이의 기분을 먼저 이해해주는 게 먼저입니다. 할아버지가 말 걸었는데
혹시 기분이 안 좋았니? 이런 말은 아이와 대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때론 침묵에도 이유가 있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할머니는 너 키우면서 이런 거 다 해봤어. 이 말은 경험에서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이에게는 넌 아직 부족하다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에게는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무언의 비판처럼 느껴질 수 있죠. 경험은 나누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도 예전에 이런 실수 많이 했단다. 너도 해보면서 배워가겠지. 이런 말은 아이와 자녀 모두를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요즘 애들은 말이 너무 없어. 이 말은 우리 세대가 자주 느끼는 감정입니다. 예전처럼 웃으며 다가오지 않고 대답도 짧고 말도 시큰둥하게 들릴 때가 많죠. 하지만 그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표현의 방식일 수 있습니다. 속마음을 쉽게 꺼내지 않는 요즘 아이들은 대화보다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무슨 생각하고 있니? 할머니는 너랑 이야기하는 게 참 좋아. 이런 말이 아이의 마음을 열게 만드는 열쇠가 됩니다. 옛날에는 다 그렇게 살았어. 이 말은 우리 세대에겐 위로였지만 요즘 아이들에게는 벽이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고통과 고민이 가볍게 여겨진다고 느끼게 되거든요. 과거를 이야기할 땐 비교보다 이해를 담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도 어릴 땐 힘든 날이 많았단다. 너는 어떻게 이겨내고 있니? 이런 말은 세대를 넘어 공감의 다리를 놓아줍니다.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공부는 안 하니? 이 말도 걱정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아이에게는 부정적인 낙인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당신은 아이 교육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걱정을 표현하는 더 좋은 방법은 요즘은 휴대폰에 재밌는 게 많구나. 할머니도 궁금한데 뭘 보고 있는 거니? 이런 식의 접근입니다. 무언가를 끊게 하려면 그 전에 이해하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합니다. 넌 왜 그리 눈치가 없니? 이 말은 부주의함을 지적하려는 말일 수 있지만 아이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말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녀 입장에서는 내 아이는 배려가 부족하다는 숨은 비판으로 느껴지기도 하죠. 이럴 땐 행동에 초점을 맞춰 말해보세요. 할머니가 조금 놀랐어. 다음엔 조금 더 조심해 줄래? 아이도 자신이 실수를 했다는 걸 알게 되며 자연스럽게 배워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될 거니?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도 경우에 따라선 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아직 진로가 불확실한 아이에겐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대신 요즘은 어떤 게 재밌니? 무슨 일 할 때 시간이 빨리 가니? 이런 질문은 자연스럽게 아이의 관심사를 이끌어내고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어줍니다. 너가 그럴 줄 알았다. 이 말은 실망을 감추지 못한 표현이지만 아이에게는 낙인처럼 남습니다. 나는 늘 문제아구나라는 자기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실수한 상황에서도 지적보다 공감을 먼저 건네보세요. 실망스럽긴 하지만 너도 마음이 안 좋겠구나. 다음엔 더 나아질 거라 믿는다. 이런 말은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너희 집은 왜 맨날 이렇게 지저분하니? 이 말은 자녀와 갈등을 불러오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자녀의 양육 방식이나 생활 습관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결국 아이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우리 집은 잘못된 곳인가? 우리 부모님은 부족한가? 이런 생각은 아이에게 상처가 됩니다. 대신 정리하느라 고생이 많겠구나. 필요하면 할머니가 조금 도와줄게. 이렇게 말해보면 갈등은 줄고 함께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너는 왜 내 동생처럼 못하니? 형제 자매 사이의 비교는 아이의 자존감을 깎아내립니다. 누군가는 더 낫다는 평가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하죠. 비교는 사랑을 갈라놓습니다. 형제자매는 서로 다르기에 그 다른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너는 너만의 좋은 점이 있단다. 할머니는 그게 참 좋아. 이런 말은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엄마 말 듣지 말고 할머니 말 들어.
이 말은 손자, 손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지만 부모와 아이 사이를 갈라놓는 결과를 낳습니다. 자녀는 부모로서의 권위를 잃게 되고 아이 또한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세대 간의 사랑은 서로를 존중할 때 더 깊어집니다. 너희 엄마가 널 참 아끼는 게 느껴진다. 할머니도 거기에 마음을 보태고 싶구나. 이런 말은 모두를 이어주는 따뜻한 다리가 됩니다. 내 말이 맞아. 너의 엄마는 틀렸어. 이 말은 갈등의 씨앗입니다. 부모의 말과 조부모의 말이 다를 때 아이들은 누구 말을 따라야 할지 혼란스럽게 됩니다. 가족 간의 의견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을 아이 앞에서 직접적으로 드러내면 혼란만 남습니다. 그럴 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지만 너희 엄마 말도 일리가 있어. 할머니는 그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단다. 이런 표현은 존중과 신뢰를 동시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너희 집에선 이런 것도 안 가르치니? 이 말은 자녀에 대한 비난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이에게는 내가 부족한 건 부모 때문이구나라는 오해를 심어줄 수 있습니다. 무언가 부족해 보여도 그것을 바로 지적하기보다는 함께 채워가는 방향으로 접근해 보세요. 이런 건 할머니랑 같이 배워볼까? 재밌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하면 지적이 아닌 제안이 됩니다. 너가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이 말은 아이에게 사회적 불안을 주는 말입니다. 조심하라는 의미로 한 말일지라도 아이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은 그 말 자체를 나는 싫은 사람이구나로 받아들이기도 하죠. 바람직한 행동을 원할 때는 이렇게 표현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불편할 수 있으니 조심해 줄래? 아이 스스로 상황을 이해하게 돕는 말이 더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너는 왜 그리 느리니? 이 말은 아이의 속도와 특성을 부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녀에게는 아이의 능력에 대한 비판처럼 들릴 수 있어 상처로 남게 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느려도 그 안에는 자기만의 리듬과 방식이 있습니다. 그 속도를 인정해주는 것이 자신감을 키우는 첫걸음이 됩니다. 너는 차분해서 실수도 적겠구나. 기다릴게. 천천히 해도 괜찮아. 이런 말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땐 너의 나이에도 집안일 다 했어. 이 말은 아이에게 부담을 주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요즘 아이들은 너무 편하다는 비난으로 느껴질 수 있죠. 세상은 변했고 아이들이 살아가는 방식도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경험은 비교보다 공감으로 풀어내는 것이 좋습니다. 할머니 어릴 땐 이런 일들이 많았어. 요즘 너는 어떤 일이 제일 힘드니? 이렇게 물어보면 세대를 잇는 대화가 열립니다. 너는 왜 그렇게 친구가 없니? 이 말은 아이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자체로 외로움을 느끼는 아이에게 더 깊은 외로움을 안겨주기도 하죠. 아이마다 사람을 대하는 방식은 다릅니다. 친구가 많지 않아도 그 아이 나름의 관계 방식이 있는 거죠. 혼자 있는 게 더 편한 날도 있지. 할머니는 너가 어떤 아이인지 궁금해. 이런 말은 아이의 내면을 이해하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너는 꼭 누구처럼 되겠다. 이 말은 비유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평가가 섞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아이에게 넌 똑같이 문제야라는 낙인을 남기고 자녀에게는 또 다른 비교와 비난이 됩니다. 비유를 통해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그 자체의 행동에 초점을 맞춰주세요. 이런 행동은 걱정돼서 말해주는 거란다. 할머니는 너가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 사랑이 담긴 말은 아이를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너는 도대체 뭐가 문제니? 이 말은 아이가 한 행동보다 아이 자체를 문제로 삼는 표현입니다. 부모에게도 상처가 되는 말이며 가족 간의 갈등을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행동에 대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그 행동은 조금 걱정됐어. 무슨 일이 있었니? 이런 식으로 대화를 열면 아이도 자신을 방어하지 않고 속마음을 조금씩 꺼내놓을 수 있게 됩니다. 옷은 왜 그렇게 못 입니까? 옷차림을 지적하는 말도 아이에게 민감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비난은 자신감에 큰 영향을 줍니다.
아이의 외모나 스타일은 그 아이의 존재 그 자체입니다. 그걸 부정하는 말은 사랑보다 판단으로 느껴집니다. 오늘 너만의 스타일이구나.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니? 이런 말은 자기 표현을 존중받는 기쁨을 안겨줍니다. 너희 엄마가 너무 너를 오냐오냐 키운 것 같아. 이 말은 자녀에 대한 불만을 아이 앞에서 드러낸 말입니다. 아이에게는 부모에 대한 신뢰를 흔들게 만들고 자녀에게는 양육에 대한 자책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를 향한 걱정이 있다면 아이 앞에서가 아니라 조용히 자녀와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아이 키우기 참 어렵지. 나도 내 마음 이해하려고 해. 이렇게 말하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넌 너무 소극적이야. 그렇게 살면 안 돼. 이 말은 성격을 바꾸라는 의미로 들릴 수 있어 아이에게는 큰 압박이 됩니다. 자신의 본질을 부정당한 느낌은 아이에게 깊은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소극적이라는 말보다는 다른 관점에서 말해보세요. 조용한 게 너의 매력이야. 필요할 땐 너도 용기를 내겠지? 이런 식으로 말하면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힘을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그 정도 일로 외우니? 감정 표현을 무시하는 말은 아이에게 감정을 표현하면 안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자녀에게도 아이의 감정을 다룰 줄 모른다는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죠. 울음은 아이에게 중요한 감정 배출의 방식입니다. 그 울음을 이해해주는 말이 아이의 마음을 더 건강하게 만듭니다. 속상했구나. 울어도 괜찮아. 할머니가 곁에 있어. 이런 말이 아이의 눈물을 닦아주는 진짜 위로가 됩니다. 넌 왜 자꾸 같은 실수를 하니? 실수는 반복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는 배움의 과정 중 하나일 뿐이죠. 하지만 이 말을 들으면 아이에게는 나는 늘 틀리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생깁니다. 실수는 교정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다음 행동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실수했구나. 그럴 수 있어. 그럼 이번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이 아이의 생각을 성장시키는 힘이 됩니다. 넌 그런 성격이라 안 돼. 이 말은 아이의 기질 자체를 부정하는 표현입니다. 누군가에게 안 된다는 말은 가능성을 닫아버리는 말이기도 하죠. 자녀에게는 아이의 성장을 가로막는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성격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받아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지금은 조금 힘들지만 그 성격이 언젠가는 큰 장점이 될 수도 있단다. 이런 말은 아이의 미래를 열어줍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니? 이 말은 아이를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뉘앙스로 들릴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는 지능에 대한 의심처럼 다가오고 자녀에게는 아이의 능력을 공격하는 말로 받아들여집니다. 때론 아이가 지금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말을 다시 풀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혹시 이 말이 좀 어려웠을까? 다시 한번 설명해 줄게. 이런 배려가 진짜 소통을 만들어줍니다. 그런 건 할머니 때는 상상도 못했어. 이 말은 세대 차이를 강조하는 말이지만 아이에게는 지금 너희는 이상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도 우리 시대가 더 옳았다는 암시로 들릴 수 있습니다. 과거를 이야기할 때는 비교가 아닌 이야기로 풀어보세요. 우리 땐 이런 게 흔하지 않았단다. 지금 너희는 참 다양한 걸 경험하는구나. 이런 말은 세대를 연결하는 따뜻한 고리가 됩니다. 넌 참 할머니 속을 썩이는구나. 이 말은 무심코 던질 수 있지만 아이에게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생각을 줄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는 너가 제대로 못 가르친 결과다는 비난처럼 느껴질 수 있죠. 마음이 힘들 때는 그 감정을 직접적으로 말하기보다는 공감을 요청해 보세요. 요즘은 마음이 조금 지쳐서 너가 조금 도와주면 힘이 날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면 서로에게 위로가 됩니다. 너가 이 집에서 제일 문제야. 이 말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문제로 낙인 찍는 말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자존감을 깊이 흔들어 놓습니다. 누구도 집에서 외로움을 느껴선 안 됩니다. 집은 안식처여야 하니까요. 요즘 너가 많이 예민한 것 같아.
할머니가 무언가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접근이 아이의 다친 마음을 열어줍니다. 엄마 아빠가 너를 너무 봐줘서 그래. 이 말은 아이의 문제를 자녀의 탓으로 돌리는 말입니다. 그 자체로 자녀에게 상처가 되고 아이 앞에서 부모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가족은 서로를 지지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서로 다른 방식이라도 그 안엔 사랑이 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너희 엄마 아빠도 널 정말 아끼는 거 알거든. 이렇게 말하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넌 왜 이렇게 기초가 안 돼 있니? 이 말은 학습이나 생활 습관에 대한 말일 수 있지만 아이에겐 넌 기본도 안 된 아이라는 자존감 파괴의 말로 들립니다. 자녀에게는 기초도 못 가르친 사람이라는 비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함께 채우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연습이 필요하겠다. 할머니가 같이 해줄까? 이런 말은 배움이 따뜻한 경험이 되게 합니다. 요즘 아이들은 참 버릇이 없어. 세대를 일반화하는 말은 대화를 단절시키는 말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 아이도 자녀도 마음을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도 자기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 방식이 낯설 뿐이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은 같지요. 요즘 아이들은 다르게 표현하는 것 같아. 할머니는 너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궁금하단다. 이런 말은 세대 간의 마음을 연결합니다. 너무 까불지 마라, 얌전히 있어라. 활동적인 아이에게 자주 하는 말이지만 에너지를 억누르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녀 입장에서는 자연스러운 성향을 비난받는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아이의 활발함은 때로는 창의력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너무 신나 보이네. 조금만 조용히 놀아줄래? 그럼 할머니도 마음이 더 편하겠어. 이런 말은 서로를 배려하는 방법을 배우게 합니다. 공부 좀 제대로 해라. 이 말은 모든 어른이 자주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 말만으로는 아이의 태도는 바뀌지 않습니다. 자녀에게는 당신은 아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비난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공부보다 먼저 물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뭐가 제일 재밌니? 혹시 공부가 어렵게 느껴지니? 이런 질문은 아이의 마음속 문을 노크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자, 손녀에게 건네는 말 하나하나는 그들의 마음에 깊게 새겨집니다. 사랑을 담아 했던 말도 때로는 오해가 되어 마음에 멍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가 다시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조금씩 다가가기만 해도 아이들은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들려주시면 더 따뜻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노디오북이 당신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